시민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시간 동안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용호입니다. 오늘 날씨도 구준데 이렇게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아침 시간에 이른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중대사인 강릉의 중대사인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지역 발전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을 가지신 그런 우리 시민들께서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저희들이 많이 힘이 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특별한 어떤 강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뭘 이렇게 가르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같이 고민하면서 이거 우리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면서 토론하면서 새로운 틀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야기를 하려면은 소재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본 안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올림픽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우리 지역들을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구체적인 구상들을 제가 말씀도 드리고 또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들이 이 지역에 정말 이 좋은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또 시민들의 각자 또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정부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한 우리 인식을 좀 많이 높여가지고 또 많은 시민들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는 효과를 위해서 저희가 오늘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중간에 질문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같이 또 경청을 하면서 서로 논의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금 여기 나온 이 교재 영상 말고 제가 나중에 여기 해외여행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슬라이드 구경도 한번 하시면서 좀 편안한 이런 시간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한 이제 시민의 역할인데 제가 뭐 저 개인 소개를 간단히 하면은 동시모라는 데는 동계올림픽의 성공과 강릉 지역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모임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월드하모니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저게 무슨 단체인가 생각하실 텐데 2011년 5월 14일 날에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한국인의 열정을 2002년 월드컵 때처럼 시청 앞에서 뜨겁게 한번 보여주자 이래서 서울시청 이사장님 저기 마이크 조금 더 하자. 안 돼. 그 사단법인 월드하모니라는 이 단체는 2011년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우리 주장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고향에 동계올림픽 유치되도록 뭔가 큰 기여를 하자. 그중에서 유치를 위한 3대 평가 요소 중에 하나인 국민들의 유치 열기를 한번 뜨겁게 2002년 월드컵 때처럼 한번 보여주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저희 후배들하고 같이 기획을 해서 사단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 14일 날에 시청 앞하고 여기 알펜시아 유료 KBS 스튜디오에 세 군데를 인공위성으로 연결해가지고 정동씨가 지휘를 하고 서울시장이 반주를 하고 그 다음 KBS에서 100분 생중계를 그냥 토요일날 6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심적인 역할을 제가 했고 실무적인 역할을 아까 사회보던 김정기 사장이 신고하느라고 와가지고 서울 와서 2달 동안 제가 얻어놓은 그 오피스텔에서 먹고 자고 가면서 단식하면서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서 그때 우리 유치원기를 아마 한국만의 어떤 특색 있는 그런 복장,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선수들이 왔을 때 입촌할 때부터 시작해서 좀 그런 사람들이 좀 재미있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이런 요소를 가미한 그런 행사를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릉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주고 또 서비스를 잘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모두가 이렇게 감동을 받고 그것이 또 전 세계에 이렇게 보도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강릉의 자연과 문화, 관광, 서비스 등 글로벌 인프라가
매스컴을 타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그래서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중국, 일본,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그 강릉이라는 데가 올림픽 때 봤다니까 그게 뭐가 좋은 게 되게 많이 보도되더라. 그래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구경도 하고 먹는 것도 먹고 즐기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빙상 경기장이 강릉에 이게 5개가 전부 들어섰다가 일부 하나는 원주로 가고 나머지는 강릉에 남게 되는데, 대학에 가는 관동대로 옮기는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저희 강릉시가 앞으로 그 이후에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유지 관리비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올림픽 치르고 기분 좋게 있다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거 잘못되면은 강릉시가 빚더미로 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들이 이 시설 유지 보수 때문에 흑자올림픽 현대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게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부분 준비 안 하면은 앞으로 이게 큰일입니다, 강릉이. 그래서 지금 아마 시장님이나 또 도에서도 뭐 이런 연구해가지고 뭐 워터파크를 만드는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던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현실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 활용이 돼야죠. 그래서 이게 문화공간 또는 상업공간으로 잘 활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우리 강릉이라는 곳이 동계 스포츠의 메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관광, 휴양 이런 도시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항상 수도권이 2,300만 인구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오고 가고 이러면 강릉이 활기가 있겠죠. 소위 경제도 살아나고 인구도 늘어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은 당연히 장사가 되고 장사가 되면은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점점 긍정적인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강릉이 지금 인구 22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30만에서 한 50만 정도만 되면은 거의 자급자족이 된다 그럽니다. 그 정도 되면은 저희가 소위 자족 도시가 돼서 이제 외부의 도움을 안 받아도 저희들끼리 자기 각자의 역할을 하면 서로 팔고 사고 뭐 이런 거래를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강릉을 한번 30만에서 한 50만 사이에 되는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이때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지금 언제 왔습니까? 2018년 만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기회가 지금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2000년 지나서 이제 한 번 이거 온 기회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이제 좋은 강릉의 발전과 그런 발전된 모습을 만들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뭐 주체인 정부나 그 다음에 강원도 올림픽 조직위원회 이런 중요 큰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이 큰 국제 경기를 치러야 되니까 경기장을 어떻게 건설하고 그 다음에 심판은 어떻게 하고 우리 출전 선수는 어떻게 하고 앞으로 경기 운영 숙소는 어떻게 하고 이런 전체적인 경기 운영에 중점을 맞춰가지고 합니다. 그분들은 우선은 경기를 잘 치러야 되니까 거기에 주로 관심이 있고요. 근데 우리 시민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올림픽 구경하려고 지금 해외 나가서 구경하는데 비행기 값이 비싸가지고 동계올림픽을 유치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동계올림픽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역 발전에 동기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동계올림픽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뭐 동계올림픽 뭐 그 조직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나. 뭐 구경이나 하고 뭐 이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기회를 살려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지 동계올림픽 뭐 동계 스포츠 발전하는 게 사실 우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잘 하려면은 정부나 조직위원회 강원도나 강릉시의 역할에 기대를 하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그럼 무슨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성공하려면은 우리들이 시민의식이 이 기회에 88 올림픽 때 대한민국의 국민의식이 많이 올라갔듯이 옛날에 담배 공쳐버리고 침 뱉고 뭐 막 지저분하게 하더니 많이 깨끗해졌잖아요. 그랬듯이 그 글로벌 시민의식을 이렇게 함양을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수준을 서울 수준을 넘어서 세계 수준으로 맞춰야 되겠죠. 세계인들이 오니까 그렇게 하고 문화예술을 좀 활성화시켜서 좀 문화예술 예향 강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볼 때 예향하고는 거리가 좀 한참 멀지 않나. 옛날에는 어떤지 몰라도 지금 문화예술은
제가 쉽게 표현하면 그런 얘기. 문화예술을 하는 분들의 그들만의 리그고 일반 시민들하고 별 관계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맨날 문화예술을 하는 거 구경 가는 분들은 그분들만 가고 일반 시민들은 이게 어떤 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활성화가 돼서 일반 시민 누구나가 참여를 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시에 구석구석 여기 공간이 있으면 공간에 간이 무대라도 해놓고 뭐 트럼펫, 색소폰 잘 부는 분은 거기 나가서 트럼펫도 불고 같이 거기서 들으면서 박수도 치고 그 얼마나 좋습니까? 나중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에 갔다가 그 리옹이라는 도시로 가기 위해서 파리에 있는 큰 역 중에 하나가 리옹이라는 역이 있습니다. 열차 선로가 쫙 이렇게 있는데 거기 승강장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각 자기 선로를 찾아 타는데 거기 대합실에 피아노가 하나 있는데 무슨 음악이 들리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아름다운 음악이 들리는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여행객이 한 사람이 배낭을 옆에다 놓고 여자친구는 서가지고 이렇게 들고 서서 보고 있고 젊은 남자인데 피아노를 치는데 정말 잘 치더라고요. 그 사람 치고 가니까 또 딴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치고 시민들이 그렇게 참여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정말 문화예술이 생활 속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강릉역하고 저 터미널에도 그런 피아노도 좀 가둬놓고 맨날 텔레비전 틀어놓고 이러지 말고 텔레비전 한쪽에 볼 수 있는 사람들을 하고 이쪽 다른 공간에는 그런 문화예술을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도시 미관 가꾸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동영상 틀어준 거 보셨죠? 거기 나왔듯이 우리가 세계인들을 손님으로 맞이하기에는 현재 강릉시의 도시는 도시 미관이 지금 많이 이렇게 젖어 있습니다. 지금 소치 같은 데는 아예 없는 데다가 들어 유치를 해놓으니까 완전히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 푸틴이 나서서 뭐 자기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막 땡겨가지고 그냥 막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강릉은 우리가 그럴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가지가 너무 노후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옛날 우리 브로크 담장 심지어 그 중에 보면 병 깨가지고 고보는 데도 있고 브로크 담장이 지금 낡아가지고 그런데 반자 붙여놓고 막 노후되고 이런 부분이 이게 이제 오래되더라도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거리나 이런 거는 잘 살릴 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보면 이렇게 막 해지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하면 결국에는 남루한 어떤 그런 도시 이미지를 갖고는 우리가 전 세계인들의 강릉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 기회에 도시 미관을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제가 우리 최명희 시장님 방에 찾아가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담장부터 우선 좀 개방형 담장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담장을 근데 시에서 남의 담장을 바꾸라고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적어도 그 담장 바꾸는 비용에 적어도 20%고 30%고 특히 도로변에 있는 건물들은 좀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해놓으면 통일성이 없고 미관이 별로 아름답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좀 새로운 디자인을 좀 구성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그것을 공급을 받아서 원하는 사람들은 담장을 바꿀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실현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좀 적극 나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도시를 점점 바꿔나가면은 또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미관만 바꿔야 되는 게 아니고 또 그 해야 되겠죠. 꽃도 좀 심고 옛날에는 도로변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코스모스 심으러 많이 다니고 이랬는데 요새는 꽃 잘 안 심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도 좀 심고 그래서 아름다운 도시를 가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꽃 가꾸고 이러는 부분에 관해서는 하여간 제가 나중에 상세히 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도 많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외국어를 우리 시민들이 조금씩 식당 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만나면 최소한 길 안내라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들이 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맨 앞에 계신 두 분께서 스페인어하고 요새 영어 공부하시면서 자원봉사 하신다고 두 분이 그러셨어요. 아주 진짜 바람직스러운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도시들이 시민들에게 무슨 역할을 했냐 이런 것을 보면은 94년도에 릴레 올림픽에서는 팀24라는 자원봉사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많이 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98년도에 나가노 올림픽에서는 한 학교가 한 국가를 맡아서
가서 서빙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응원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자매 결연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국가들이 와서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또 뭐 회사라든지 상점들이 또 자매 결연도 맺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소울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서는 시민들이 친절운동, 그 다음에 뭐 도시를 푸르게 하기 위해서 나무 심기 운동 이런 운동들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토리노 2006년도에 올림픽을 치렀는데 여기는 하여간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자 이래가지고 계속 24시간 뭐 공연하고 뭐 이러면서 이런 걸 했답니다. 그래서 축제 분위기 조성 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밴쿠버 올림픽에서는 라이브 도시 이래가지고 뭐 빨간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뭐 이 도시를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좀 밝고 움직이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올림픽이 성공하려면은 우리 이런 정부 올림픽 조직위원회 강원도 강릉시 등하고 또 강릉 시민들이 서로 협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또 특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 올림픽도 성공할 수 있고 우리 지역 발전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게 저희 동시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우선 대표적인 것이 5개 사업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사업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하면서 슬로건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름다운 사람이 머문 자리는 뭡니까? 아름답다 깨끗하다 이랬잖아요. 저는 화장실에 가면은 화장실 연대 시민연대 그 표혜령 대표가 지난번에 저희 워크숍 때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소변을 버리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간 사람들이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 머문 자리는 이렇게 해놓으니까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역시 품위를 지켜야겠구나.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아름다운 시민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듭니다. 이런 슬로건을 이제 앞으로 저희가 좀 공고를 좀 해서 강릉 시민들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우리 강릉이라는 곳이 뭡니까? 우리 서울에 없는 바다,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소나무숲. 서울에 무슨 소나무숲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 좋은 장점을 우리가 아까 KTX 때문에 우리가 바로 땡기는 요소를 만들어야 된다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게 장점이거든요. 서울에 없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서 서울 사람들이 답답하면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도록 KTX 타고 차 운전해가지고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를 아름답게 디자인해야 된다. 그래서 건물, 간판, 도로 등 각종 시설물에 지금 각자 알아서 그냥 자기가 간판도 하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디자인 개념을 좀 도입해서 좀 통일성을 한번 갖춰보면서도 개성을 살려가지고 좀 도시를 좀 미관을 정비해보자.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경포를 좀 정비했잖아요. 그 옛날보다 지금 많이 좋아졌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을 어떤 분이 이런 지적을 하대요. 통일성은 있는데 개성이 너무 없다. 이 통일성과 개성을 이렇게 조화시키기는 쉽지 않은데 그 디자인 이런 거를 어떤 큰 틀에서는 통일을 하면서도 각 점포마다 조금씩 뭘 달리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그 개성을 살려서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제가 슬라이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다른 나라의 간판들을 해놓은 것들 제가 찍어온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내 집 운동. 이 주택도 좀 아름답게 좀 가꿔야 되겠다는 겁니다. 건물 그냥 사각으로 이렇게 일반 사업용 건물의 주택도 슬라브 뭐 이렇게 그냥 하지 말고 좀 아름답게 좀 설계하고 또 리모델링도 좀 하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수목을 좀 갖고 와서 꽃을 갖고 그래서 좀 해야 되고 이 꽃 화분을 좀 거리나 이 창밖에 좀 내놔서 유럽처럼 이렇게 좀 도시를 좀 밝게 이렇게 만들어 보자 이런 겁니다. 그거는 동계올림픽 겨울에 무슨 꽃을 내놓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동계올림픽 때 그 사람들한테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하면은 강릉이 아름다우면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서울이고 뭐고 사람들이 강릉을 아름다운 도시니까 놀러 오고 드라마도 와서 찍고 그러려면은 아니 좋아지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릉에 사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잖아요. 꽃길을 걸으면은 그냥 삭막한 도시에 사는 것보다는 훨씬 살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도시가 또 깨끗해야 되니까 이제 청소 뭐 이런 것도 좀 잘 해야 되고요. 그래 하는데 이런 운동들이 이게 저희 지금 동시모에서 뭐 이런 걸 하자 그러니까 야 그게 잘 되겠냐 맞습니다. 이게 시하고 협조가 잘 돼야 되고요.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사실 이게 우리 시민들이 좀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저기 책을 보고 이래 봤더니까 해외에 이런 사례가 많더구만요. 실제로.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 가까운 일본에서 한 운동인데 이게 마치 츠쿠리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치가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츠쿠리를 만들다 그래가지고 마을 가꾸기, 마을 만들기 운동을 일본에서 했는데 성공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성공한 두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나카하마라는 도시하고 그 다음에 유후인이라는 두 개의 도시인데 근데 그 도시가 다 우리 강릉하고는 잽이 안 되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인구 뭐 10,000명, 20,000명 요 정도 규모의 소규모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들이 대체로 좀 쇠락해가던 도시들이 지금은 관광객이 뭐 몇백만 명씩 찾는 이런 도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바뀐 원인이 동계올림픽 이런 거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한번 지역을 바꿔보자 이렇게 나서가지고 운동을 해가지고 그게 전 시민운동으로 퍼지면서 그렇게 지역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이고 시청이고 도지사고 대통령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이런 거를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나카하마라는 데는 이게 중심 시가지가 거의 폐허가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주로 그 지역에서 사업하는 분들하고 그 지역에 관심 있는 외부인들 또는 이 주량인들이 기업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투자도 유치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검은 벽 사업이라고 이 벽에다가 아마 무슨 색깔을 검은 걸 입히고 이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미술 이런 거 그림을 이렇게 하고 이래서 마을 가꾸기 사업을 전개해가지고 이 조그만 도시에 지금 연간 관광객이 2,000만 명이 찾는답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도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후인이라는 도시는 마찬가지로 이게 쇠락해가던 지금 1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게 조그만, 뭐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 주문진 정도 되나요? 그런데 이게 시민들이 마을 가꾸기 노력을 해가지고 여기는 연간 한 400만 명 정도가 관광객이 온다 그럽니다. 규모가 뭐 상당히 커졌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는 사실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는 데서 저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말고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제가 여기 실진 않았는데 그 나오시마라고 일본에 그 바닷가에 있는 섬들입니다. 섬 중에서 나오시마 섬에 그 지금 요새 예술의 섬 나오시마 이래가 책이 나와서 제가 그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참 놀랐는데 이번 11월 1, 2, 3일 제가 그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섬에 배 타고 들어가면은 선착장에 큰 호박이 있습니다. 조형물이. 사람 키 뭐 훨씬 더 크죠. 그 호박이 있는데 그 호박을 미술가가 만든 겁니다. 디자인을 해서 거기다가 만들어 놨는데 그런 식으로 섬에다가 그런 인공 조형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섬이 어떤 섬이냐면 옛날에 재련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게 재련소가 폐업을 하고 나서는 거기다가 그냥 산업 폐기물들을 갖다가 자꾸 매립을 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폐기물로 얼룩진 그런 버려진 섬이었었는데 거기에 일본에서 서점을 해가지고 돈이 많이 버으신 분인데 그분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 섬을 한번 예술의 섬으로 탈바꿔 꿈을 시켜보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건축가 안도 다다오라는 그 일본의 건축가하고 그 다음에 미술가 이런 사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미술관을 이 단순히 건축을 하면서 건축과 이 예술을 같이 결합을 해서 미술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미술관이 공중으로 이렇게 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주로 땅 속으로 들어가고 중간에 뚫어서 햇볕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연을 손상하지 않으면서도 그 미술관 자체도 예술품이고 그 안에 많은 또 미술품들이 있고 그래서 그 지추미술관이라는 것을 제일 처음에 유치를 했고 두 번째로 들어간 게 우리 한국인 화가 이우환이라는 분, 이우환 화백의 미술관을 거기다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거기 미술관이 몇 개가 들어서고 그래서 지금 거기 관광객들이 많이 갑니다. 저는 그 책을 보고 여기 한번 가봤으면 이러고 그 책을 사가지고 우리 또 최 시장님 갖다 드렸어요. 이거 한번 보시라고 강릉에 좀 응용 좀 하라고 그랬다니까 요전에 만났다니까 거기 다녀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한번 지난번에 다녀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슷한 사례가 지금 저기 하슬라 아트월드입니다. 거기를 본떠가지고 이제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나오시마라는 곳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습니다. 산업 폐기물로 있던 이런 시골이. 근데 우리가 강릉에 보면 좀 비슷하잖아요. 바다도 있고 뭐 산업 폐기물은 대신 없죠. 없는 대신 우리가 좀 그런 아름다운 것을 지금 저기 하슬라 아트월드 저쪽 라인부터 이 경포대 쪽으로 해서 만일 그런 것을 조성한다면은
강릉도 아주 좋은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하고 또 제가 유럽 쪽에 그 전에 봤던 걸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밤에 좀 책을 읽어봤는데 그 프랑스하고 독일에 보면은 실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마른라발리라고 그래가지고 파리에서 동쪽으로 한 12km 정도 가면은 새로 만들어진 신도시입니다. 이제 우리 서울처럼 사람들이 인구가 막 밀집을 하니까 일산, 분당 신도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신도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도시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로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이걸 만들었다는 걸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정부나 이렇게 개발공사 이런 데서는 도로 닦고 상하수도 하고 전기 이런 거 끌어오고 그것만 해놓고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시민들이 주축이 돼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래 만들어가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한 게 호수부터 만들었대요. 그래서 여기저기 호수를 만들어서 좀 사람이 좀 여유로운 이렇게 도시를 만들어 보자 이래서 호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건물이 들어섰답니다. 근데 건물이 들어섰는데 건물을 어떻게 들어설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야 이렇게 만들자 저렇게 만들자 이런 의견을 취합을 해서 가장 좋은 안을 만들었는데 5층 이상 건물을 못 짓게 하자. 이게 막 중군 한방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파리 같은 데 가면 그 6층, 7층까지 건물을 다 똑같이 했잖아요. 그건 뭐 나폴레옹이 강제로 하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도 그렇게 한 데가 있죠. 그 외곽에 신도시를 만들면서 5층까지만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건물의 구조, 색상, 디자인 이런 것을 전부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자율적으로 그냥 뭐 누가 시장이 뭐 무조건 하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친환경적인 이런 도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관광객이 와야 되니까 그 미국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유로 디즈니랜드라고 그래가 이걸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2천만 명 정도 관광객이 거기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도 많이 유치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이런 신도시를 만들고 이런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에 가면 프라이부르크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독일의 환경수도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인구는 거기가 많지 않습니다. 한 20만 정도, 우리 강릉보다 더 작죠. 그런 도시인데 이게 어떤 시책을 썼냐면은 자동차를 억제해서 차를 좀 많이 못 쓰도록 해서 시내 복판에 있는 주차장도 다 없애버리고 대신 불편해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트램이라고 전기로 운행하는 전철 같은 열차, 그 다음에 자전거, 이런 편의시설을 전부 다 갖추게 해가지고 그 공용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도로 교통 이제 분담률을 보면은 자동차가 전체 교통 분담률이 한 3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자전거가 무려 28%입니다. 자동차에 거의 버금가는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한 24%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전차가 한 18% 그 정도로 되도록 지금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도시도 마찬가지로 도시 미관을 위해서 지붕, 자르는 이런 지붕 못 만들게 하고 전부 이 각도까지 만들어서 대각선으로 각지게 이렇게 건물을 짓도록 이렇게 지붕 모양, 그 다음에 색상도 가급적이면 원색을 쓰도록 이렇게 했답니다. 우리 왜 베네통 뭐 이런 색깔처럼 원색을 쓰도록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건물 높이도 이렇게 규제를 해서 몇 층 이상 이렇게 못 짓게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하고 그 구도심을 이제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도심을 이제 지금 강릉도 사실 성남동이 지금 저 구도심이 지금 저 구터미널 자리 이런 데가 지금 공동화돼서 지금 좀 사실 큰 걱정입니다. 근데 거기는 그것을 사람이 살게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재개발을 하면서 1층은 상가, 2층부터는 상업시설을 못 짓겠답니다.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반드시 쓰도록. 그래서 간단한 주상복합, 요새 우리는 주상복합하면 거창한 건물인데 여기는 한 2, 3층 정도의 주상복합 이런 거를 유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살으니까 결국에는 이게 되는 거죠. 성남동에 사실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옛날 금방골목 이런 데 그냥 있는데 지금 사람이 살면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문화 예술 공간 이런 공간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외국에 있던 쇼핑센터 이런 걸 글로 끌어당기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사람이 자꾸 다니게 만들어서 그 도심을 공동화를 이렇게 방지하고 이랬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살다 보면 지금 빈집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주냐, 그러니까 거기는 또 특이하게
그 빈 집들을 시에서 사들여가지고 전부 철거해버렸답니다. 철거하고 거기다가 공원을 만들고 녹지를 조성을 해야 되니까 부근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휴식 공간이 자꾸 생기니까 주거 여건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뭐 유치원도 만들어주고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거기 도시에 다시 구도심에 들어와서 살면서 시가지가 다시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태양열도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 도시가 좀 특이한 게 보면은 차도와 인도 사이에 우리는 보통 경계석을 세우잖아요. 근데 거기는 한 30cm에서 50cm 정도로 파가지고 깊진 않지만 거기다가 물이 흐르게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책에 보니까 사진에도 애들이 맨발로 이렇게 그 물에서 막 뛰어놀고 그러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뭐냐면 물이 있으면 사람이 좀 정서적으로 좀 긴장이 좀 완화가 되고 좀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 가꾸기를 했는데 이 도심에 하다못해 가로수를 하더라도 멋있게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관리자를 시민들을 지정을 해서 거기다가 절판에다가 아예 이거는 누가 관리하는 이 나무다 이렇게 표지를 붙여가지고 책임지고 관리하고 그분도 이제 보람을 가꿀 수 있도록 그 나무를 항상 잘 자라도록 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책을 전부 다 이렇게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시민단체인 NGO 중에 보봉포럼이라고 그 단체가 주축이 돼가지고 뭐 수로를 만들자, 뭐 호수 옆에는 뭘 하자 이런 거를 다 거기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시민 참여형 어떤 행정이죠. 그래서 시장이나 공무원이 지역을 무조건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적극 나서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혜를 짜가지고 그 지혜가 시정에 반영이 돼서 그런 도시를 이렇게 변화시킨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그 예술 작품 이런 것을 또 유럽은 작가들이 또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도시 곳곳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설치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뽕비드 세타 앞에 있는 유명한 그 미술 작품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은 전통이 있으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보면 보통 도시에 보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네온사인도 번쩍거리고 요란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제가 참 특이한 도시를 한번 가봤는데 미국 그 애리조나주에 세도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는 가면은 사막인데 사막 도시 한복판에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 되나요? 그런 도시인데 그 주변 산이 전부 다 시뻘건 돌입니다. 완전히 우리 여기에 붉은 황토이죠. 그렇듯이 이 나무가 거의 없어요. 완전히 그냥 사막이니까. 그럼 바위산이 삐죽삐죽 이렇게 막 나와 있는데 그게 저녁에 노을이 질 때면은 붉은 햇볕하고 그래가지고 참 장관입니다. 그래 경치가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요. 관광객이 뭐 연간 뭐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저도 거기 가봤으니까. 그런데 그 도시가 산꼭대기 올라가 딱 내려다보면은 이 지금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이질 않아요. 왜 그러면 건물 색깔을 전부 돌 색깔하고 똑같이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붉은색으로 전부 다 건물을 황토색으로 전부 다 해놨는데 중요한 건 건물 높이가 2층을 넘는 건물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게 미국이라는 그 자유스러운 그런 나라에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게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2층 이상은 짓지 않기로 주민들이 그래 협약을 해가지고 그걸 자기들이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소위 말하면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그것을 우리는 친환경적이고 아주 자연적인 이런 도시를 구사해서 우리가 여기서 살겠다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그게 특이하니까 이제 거기에 많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참 제가 참 감명을 받았어요. 미국 하면 보통 요란하고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긴 참 정서적으로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거기 와서 배낭 지고 걷고 그냥 거리 돌아다니면 이 집 저 집 구경하고 그 자체가 그냥 관광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주민들이 스스로가 자율 규제 내지는 자율 협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도시를 아름답게 이렇게 가꾸고 그런 사례가 실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에도 좀 그렇게 한번 도입을 해서 이게 도시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죠. 근데 이제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10년이고 20년이고 꾸준히 하면 이제 간판 유효 기간 지나면은 다음 갱신해 줄 때는 이쪽으로 바꾼다든지 지금 서울에 서초구 강남구 그런데 지금 간판 유효 기간 지나면은 허가 기간 딱 지나면은 그다음부터 자기들이 제시한 컨셉 아니면 간판 허가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 강남 고속터미널에 요새 내려보시면은 그 앞에 있는 그 쇼핑센터 쭉 있던 데가 간판이 지금 다 정비가 됐습니다. 그 옆에 새로 지은 아파트들
간판 거의 일률적으로 이렇게 되고 색상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그 서초구에서 그 도시 미관 정비 계획을 세워가지고 간판부터 정비하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전부 이렇게 다시 유효기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렇게 계속 바꿔나가서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강릉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많이 발전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지루하니까 저 해외여행 한번 하실까요? 슬라이드 구경 한번 하실까요? 여기 나오는 영상들은 전부 제가 작년하고 올해 가봐서 직접 그걸 다 찍은 사진들입니다. 남의 거 이렇게 스크랩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이제 뭐 유명한 이제 그 관광지에 있는 이제 건물들입니다. 이게 이제 런던 북부역인데 역 건물이 기둥역에 절고리를 하나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게 무슨 버섯처럼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참 특이하대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는 부다페스트에 있는 이제 카페인데 이런 식으로 유럽 가면 이런 게 많죠. 바깥에다가 건물 바깥에 데크 깔고 이렇게 창 만들어가지고 화분을 내놨습니다. 이거는 호텔인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전부 식물입니다. 식물이 건물을 거기다 가리고 있습니다. 저 슬로베니아에 있는 저기 어느 호텔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슬로베니아에 있는 어떤 카페인데 식당 앞에 이렇게 화분들을 잘 내놨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게 호수가 아주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데 호수 옆에 이렇게 카페들이 잘 갖고 놨습니다. 여기는 오스트리아의 할슈타트라고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는데 산속에 이렇게 호수가 있는데 호수 옆에 이게 아주 깎아지른 급경사입니다. 그 급경사에 집들이 막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저 남산 옆에 옛날에 그 주택들이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건물, 이 동네 자체가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아주 특이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건물도 아름답지만 전부 꽃으로 다 장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경치가 참 아름답습니다.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할슈타트고, 이거는 빌락이라는 그 또 큰 호수 옆에 있는 조그만 도시인데, 여기도 아마 인구 한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 거리 자체가 꽃 이런 장식을 해가 참 아름답게 해놨습니다.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떤 로타리인데, 여기 지금 말 둘이 끄는 게 마차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이 건물이 이게 지금 무슨 피노키오 이런 데 나오는 건물 비슷하게 이게 꽃 장식하고 이런 건물 여기다 꽃 다 있고 이 창 이런 것도 참 특색 있게 멋있게 이렇게 해놨대요. 이것도 같은 동네에 있는 식당들입니다. 화분 색깔 뭐 이런 꽃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희 건물 현관도 저렇게 조형물을 저렇게 세워놨고요. 여기는 또 보니까 장작을 갖다 이렇게 쌓아가지고 돌하고 장작으로 경계선을 해놨는데 상당히 좀 친근감이 가더라고요. 여기는 이게 프랑스의 제3의 도시인 스트라스부르라는 도시입니다. 여기가 그 알자스 지방이라고 독일하고 경계선이 있는데 지금은 프랑스령인데 독일하고 계속 서로 뺏고 막 이러던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마지막 수업이라고 그 수업의 소재가 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강물을 2개를 갖다 끌어들여가지고 인공 운하를 만들어서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돌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가게. 그래놓고 이게 높이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다 관문을 만들어가지고 유람선을 타고 거기 가서 관문에 가면 물이 차서 이게 올로 수위가 같아지면 이쪽을 열고 이리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유람선이 돌게 돼 있는데 그 운하 옆에 있는 이게 카페입니다. 식당인데 이게 목조입니다. 이게 1층 여기에 꽃 이렇게 심어놓고 2층, 3층 여기 위에는 또 이렇게 뭡니까? 담쟁이를 올려놨죠. 근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이게 그 도시를 상징하는 영상 이런 데 보면 이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기념으로 여기 가서 점심 한번 먹어 봤는데 거기 앉아서 밥 먹으니까 저 기분이 참 좋대요.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근처에 운하 옆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 도시를 홍보하는 데 나오는 건물인데 바로 건너편에 있는 건물인데 여기 꼭대기까지 꽃을 다 이렇게 놨습니다. 근데 무슨 꽃인가 제가 유심히 해봤더니 대부분이 제라늄입니다. 제라늄이 계속 꽃이 계속 피니까 제라늄을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데 가니까 이걸 어떻게 관리하나 했더니까 그 화분 사이에다가 관을
이 스프링클러처럼 이게 쫙 연결해서도 여기서 갈라져 나와가지고 땅에다 이렇게 꼽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틀어놓으면은 물이 여기 수압에 의해서 흙속에 물이 이렇게 스며들도록 그래 일부러 매일 물을 줘서 흐르지 않도록. 그리고 요 밑에는 화분 밑에는 전부 다 그걸 해놨대요. 우리 옛날에 왜 보면 처마 끝에 물바지 있잖아요. 물바지 하듯이 함석으로 여러 미음자로 해가지고 주로를 다 만들어놓고 그 위에 화분을 놨습니다. 그래서 물이 넘쳐도 밑으로 흐르지 않도록 이렇게 따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건물 지을 때부터 우리 신경 썼다고 합니다. 건물에 이런 식으로 이게 포도등과 나무를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베르시르 우아즈라고 하는 곳인데요. 파리에서 한 4, 50분 정도 교회에서는 열차를 타고 나가는 조그만 동네입니다. 그냥 연서지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동네인데 거기가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빈센트 반 고흐가 마지막에 사망하기 직전에 거기서 한 70여일간 머물면서 미술품을 미친 듯이 한 80점을 그 동네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그림의 소재가 바로 이 동네에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흐가 잠깐 살았던 그 집은 뭐 별거 없어요. 가면은 그냥 볼 것도 별로 없고 침대 이런 하나 덩그러니 있는데 근데 그 동네를 얼마나 이쁘게 잘 해놨는데 그러니까 아마 고흐가 거기 가서 살면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는데 이 집들 보세요. 이 꽃 이런 게 전부 이 동네 자체가 아주 예술입니다. 조금한데 다시 넘겨보세요. 이게 그 동네 집 중에서 제일 이쁘게 해놓은 집을 제가 한번 찍었는데 이 담장에 이래놓고 이 담장 안을 제가 좀 이래 들여다보니까 마당에 잔디가 심어져 있는데 꽃마차를 이렇게 만들어가요. 그 위에 마차 위에 꽃이 잔뜩 올라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니까 자기 집에 꽃을 가꾸고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런 미적 감각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이 집 저 집 구경하고 그 자체가 구경입니다. 여기 이 집도 보세요. 대문은 뭐 별로 안 좋은데 입구에다가 꼭 장미를 올려가지고 위에다가 가지를 뻗게 만들어서 이렇게 놨어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이런 식으로 해놨고 저거는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니까 뭐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식으로 제라늄을 창가에다가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이게 바르비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미술하시는 분은 좀 아실 텐데 그 밀레가 만종 뭐 그런 짝짓기 이런 미술품을 그린 그 화가 밀레가 살던 곳입니다. 거기서 작품 활동을 하던 곳인데 그 밀레의 소위 말하는 수종자들이 여기 많이 모여가지고 화가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지금도 화가들이 여러 명이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밀레 때문에 유명해진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도 역시 큰 도시 아닙니다. 조그만 도시인데 관광객들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도시에 그 역에 딱 내리니까 바르비종 역에는 이 도시를 이렇게 꽃을 아름답게 거리를 갖고 놨어요. 갖고 놨는데 이 건물도 보세요. 이게 지금 전부 저렇게 친환경적으로 이게 담쟁이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번 넘겨보시죠. 여기 거리 곳곳에 이렇게 그림을 타일로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 붙여놓고 여기는 이제 이삭 죽기 하는 그 그림을 이삭 죽기 작품을 이렇게 타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그 옆에 이렇게 나무꽃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여기도 역시 루소라는 그 화가가 활동하던 그 집 사진입니다. 이 사진인데요. 여기 카페도 상당히 아름답게 되어 있고 간판도 보세요. 이게 상당히 예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화분도 그렇고요. 버스 타는 옆에다가 공중에다가 이렇게 높여가지고 여기다가 이 꽃을 이렇게 해놨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카페에 보면은 이렇게 잘 갖고 놓고 전부 다 저렇게 이끼들이 이렇게 쭉 덮도록 해놨는데 여기 이분 한번 보세요. 이분이 이게 무지 큰 작품이잖아요. 그러나 이 양반이 보니까 여기서 이런 가게들입니다. 그림을 팝니다. 화가들이 작품을 여기서 동네에서 파는데 이 나이 드신 분인데 그림을 사가지고 오는데 표정이 아주 그냥 입이 이렇게 쫙 벌어졌어요. 좋은 작품을 현지에 와가지고 자기 사가지고 자기 차로 이제 걸어가더라고요. 근데 참 그 동네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여기는 그 블루아라는 그 도시인데 그 잔다르크가 활동했던 거기서 머지않은 곳인데
조그만 성이 하나 있습니다. 조그마하지 않죠. 멋있는 성이 하나 있는 도시인데, 여기도 인구가 크진 않습니다. 아마 한 5, 6만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인데, 이 도시에 아침에 나갔는데, 거리를 정말 잘 해놨어요. 여기 보세요. 키 낮은 식물들 여기 하고, 뒤로 올라갈수록 칸나니 뭐 키 큰 식물들은 뒤로 배치해가지고, 상당히 입체감 있게, 이게 교차로입니다. 이 뒤로도 도로가 있고, 신호가 있는데, 이렇게 잘 갖고 놨습니다. 다시 한번 넘겨보시죠. 이게 거리를, 여기 횡단보도입니다. 이게 이제 불화 성인데, 뒤에 멀리 성이 보이는데, 여기도 교차로 코너를 전부 이렇게 입체적으로 꽃을 심어놨습니다. 이게 뭐 밥초 뭐 이런 건데, 다들 아주 멋있게 심어놨습니다. 이거는 그 주변에 있는 주택식인 건데, 아까 도시 이렇게 해놓은 걸 보고, 야, 우리는 강릉에는 보면 강릉역하고 강릉시청 앞에 가면 노란 꽃 뭐 이래가지고 입체적으로 바닥에다가 요만큼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입체감이 없습니다. 그냥 바닥만 이렇게 깔아놨는데, 여기는 항상 입체감이 있고 색상이 또 아주 다 색상을 고려해서 합니다. 빨갛고 파랗고 이런 게 아니라, 파랗면 푸른색 쪽의 꽃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붉으면 붉은색 그 파스텔 톤 이런 식으로. 좀 이따가 제가 룩상부르 공원이라는 한 보여드리는데, 그거 정말 환상적입니다. 이거는 집이 참 아름답게 절여놓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좋겠나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횡단보도 옆에 꽃들을 이렇게 배치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건 이제 개인 주택이고요. 호텔인데 이렇게 담쟁이를 많이 해줬습니다. 넘겨주시죠. 이게 휴베린이라는 어떤 성에 있는 조그만 동네인데, 여기도 별로 인구 10,000명도 채 될까 말까 한 조그만 도시인데, 그 거리가 전부 이런 식입니다. 우리 이거 꽃은 알잖아요.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카페인데 여기다 이러는데, 거리가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넘겨보세요. 이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 걷는 것 자체, 저 중간에 좀 걷다가 나중에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데, 창밖에 내다보느라고, 야, 어떻게 이렇게 온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어놨네.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넘겨주시죠. 마찬가지 보세요. 거리에 전부 이렇게 꽃을 깔아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건물인데, 건물 앞에도 이런 식으로 꽃을 전부 다 갖고 놨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해도 이제, 여기는 다른 곳인데, 지베른이라고 또 파리에서 한 1시간 채 못 가서 있는 곳인데, 여기는 클로드 모네라는 그 미술가가 작품 활동을 하던 동네입니다. 동네에 이게 무슨 카페인데, 이렇게 잘 가꾸어져 있고요. 이 안에 이 건물이 모네가 작품 활동하던 집입니다. 그 앞에 이렇게 정원을 정말 잘 갖고 놨어요. 근데 이게 일본식 정원을 해놨다고 여기 갔더니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넘겨주시죠. 이게 이제 그 건물입니다. 동네에 이 건물들을 전부 이렇게 아름답게 갖고 놨어요. 이게 우리 그 미술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데, 모네 그림 중에서 수련 뭐 이래가지고 이런 그림인데, 연꽃을 많이 그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일본 쪽 이런 게 좋아했는데,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이 다리를 만들어줬다 그래요. 이게 절제다리 좀 한 겁니다. 별거 아닌데, 저게 그림의 소재가 되면서 이 연못에 사람이 뭐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여기 뭐 밑에 연꽃도 피어있고 여기 주변 꽃도 있고 그런데, 사실 저 다리는 좀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다시 넘겨주시죠. 이 거리가, 동네가 전부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죠. 이제 조금 전까지 그런데, 조금 전까지 지베르니, 그 다음에 바르비종,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봤던 오베르시즈 우아즈라는 곳, 이런 곳들이 전부 화가들이 활동하던 동네가 그냥 조그만 동네가 그냥 관광지로 변모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 동네가 아름다우니까 화가가 와서 작품 활동을 했고, 작품 활동을 하니까 그걸 또 유명해지니까 관광객들이 또 계속 몰려서 지금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강릉에다고, 자연환경관이 얼마나 좋습니까? 호수도 있고 뭐 다 좋은데, 강릉에도 우리 유명한 화가들, 특히 강릉 영보 화가들도 적지 않이 있으시거든요. 화가들은 좀 조치를 해서 예술촌을 하나 만들어서 좋은 경치를 보면서 작품 활동을 좀 왕성하게 해서 그분도 성공하고, 지역에 새로운 또 관광 소재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앞으로 또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아까 여기 그 바르비종처럼 와서 미술 작품도 좀 사가고, 강릉 시민들도 가서 구경도 좀 하고, 그 작품을 또 집에다 좀 걸 수 있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파리의 뽕피두세트 앞에 있는 연못에 이게 이 화가 만든 작품입니다. 분수대에다가 이런 미술 작품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아주 뭐 디자인이 특이하죠. 그리고 그 파리 리옹역에 있는 여기 그 역사에서 대합실에서 피아노 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웬 남자가 자기 가방 여기 놓고 지금 피아노 치니까 옆에 여자친구가 서서 보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둘러서서 음악을 듣는데 피아노를 잘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음악인데 딱 보니까 여기서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것도 우리가 좀 써먹을 수 있는 소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파리의 열차입니다. 열차인데 이 색상들이 특이하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 오베르시즈 우아즈 갈 때 열차는 이거보다 디자인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권성동 의원하고 우리 최명 시장님한테 바로 보내드렸어요. 강릉 다니는 앞으로 KTX 열차 디자인 좀 시시하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멋있게 좀 해라.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에 얘기 좀 하라고 제가 거기서 바로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막 보내고 문자 보내고 그랬는데 이게 이런 열차 내부도 제가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거의 베네통 옷 같아요. 의자 등받이도 중간에 반 잘려서 파란색, 빨간색, 천정도 모자이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 돼 있으니까 그 열차를 딱 타니까 야, 이거 놀러 가는구나 이러면서 기분이 참 좋은 거예요. 똑같은 열차를 타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강릉이 관광도시를 지향한다 그러면은 강릉에 오는 열차는 좀 그렇게 디자인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건 이제 파리 지하철역에 이렇게 타일로 이런 작품들을 해놓은 것입니다. 넘겨주시죠. 이게 이제 파리에서 시내에 있는 공원 중에서 아주 유명하고 큰 공원입니다. 룩상부르라고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데 솔본 대학 앞에 있는 데인데 이 꽃들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옛날에 지금 의회 건물로 쓰고 있다 그랬는데 이 꽃 색상들이 파스텔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입체감 있고 색상을 비슷하게 하는데 이런 게 아주 환상적이에요. 가보면. 근데 여기에 휴일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 산책하고 이쪽에 잔디밭인데 잔디밭에 있고 앉아있고 그래서 이야기 나누고 책 보고 막 여기 아주 파리를 참 대표적으로 아름답게 하는데 제가 지금 요새 집에 컴퓨터 배경 화면에 이걸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지금 좀 화면이 작아서 그런데 키우면은 이 색조가 딱 이러면 와 어떻게 이렇게 해놨냐 이런 생각이 딱 들고요. 그 다음에 저쪽 건물 옆에를 가면은 거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이제 빨간색, 노란색 일반적인 그런 꽃들을 좀 이렇게 단색으로 쭉 심어놨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 중간에 호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색조를 아주 아름다운 꽃들로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리옹이라는 프랑스의 제2도시인데 거기를 갔는데 이게 크리스탈, 저 스테인드 글라스 제품을 파는 데인데 멋있게 잘 만들어놨죠. 그리고 이제 이게 옛날 구시가지입니다. 구시가지에 제가 이거는 간판을 보시라고 지금 해놨습니다. 이런 간판들이 참 특이합니다. 또 넘겨주시죠. 이것도 이게 무슨 초콜릿 가게든가 이 간판이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무슨 가게 간판이겠습니까? 소가 쓴다. 소가 이 식도 고기 자르는 큰 회칼 같은 걸 딱 들고 있었는데 이게 푸주간이랍니다. 정육점입니다. 정육점을 간판을 이렇게 만들어서 참 특이해서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것도 여기 간판 좀 특이하죠. 그래하고 이거는 생활용품 가게인데 이 색상들이 워낙 특이한 용품들을 많이 팔아서 제가 가게를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런 장식품들인데 이거는 전등이죠. 전등을 색상을 이렇게 잘 아름답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간판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간판을 보면서 이게 뭐 하는 집인지 이렇게 대충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독일 같은 데는 이 땅바닥에다 또 간판을 간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바닥에다가 생선 파는 데는 생선을 이렇게 놓고 거기다 제목을 해요. 그래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여기 생선집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게 창가에다가 이런 동물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건물에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심심찮고 괜히 한번 이렇게 쳐다보게 되죠. 근데 이것도 이게 무슨 닭하고 관련된 모양인데 무슨 반대 닭을 이렇게 그려놓고 또 여기는 이 동물이 하나 여기 난간에 올라앉아 있죠. 심심찮게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역시 간판 좀 특이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무슨 고양이를 이렇게 또 달을 보고 있는 레스토랑을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 여기도 역시 동물 모양으로. 그 다음에 그 리옹에 있는 강을 따라서 이렇게 유람선을 한번 타봤는데 이게 무슨 우주선 같은 건물을 하나 지금 짓고 있는데 내년에 준공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 건물이 특이합니다. 이 건물 보세요. 중간에 이렇게 뻥 뚫어가 이게 다 준공된 건물이고 지금 사용 중인 건물입니다. 강가에 이런 건물을 지어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내에 이제 아까 제가 담장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해놨는지 한번 이 대문 보세요. 이게 완전 예술 작품이지 않습니까? 저희 집 옆에 있는 집 대문을 제가 찍어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달로라는 데서 서초동에 있는 길이 요즘 주소 명달로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담장 이런 게 여기는 철제, 여기는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상당히 이거는 친환경적으로 느낌이 좀 좋고요. 이것도 이렇게 깨끗하면서 안에 경치가 다 보이죠. 마찬가지인데 이런 거 해놓으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파란데 꽃이나 이런 게 좀 있고 이렇게 하얀 담장이면 참 좋겠죠. 이거는 우리 예술의 전당의 국악당 앞에 있는 담장입니다. 이게 돌로, 이제 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각을 해가는데 참 멋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천 시내 거리에 나왔던 거고요. 이거는 제가 왜 찍었냐면은 강릉에 보면 대부분이 보면 거리에 화분을 놔두는데 다 동그란 화분입니다. 천편일률적입니다. 근데 강릉만에 뭔가 좀 특색 있는 걸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배입니다. 배. 배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꽃을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릉이 바다가 가까우니까 이런 형상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떻나 이래서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리에 담장에다가 이렇게 꽃을 걸어놨습니다. 넘겨주시죠. 구경 좀 잘 하셨습니까? 조금 쉬고 나머지 뒷부분은 빨리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되겠죠? 계속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이제 진도를 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시모가 하는 시민운동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뭐 의식개혁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서비스 최고 사업이라고 그런 서비스가 강릉에 갔더니까 정말 좋더라. 이렇게 해두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는 조금 불친절해도 영업이 다 되잖아요. 다 동창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주 고객이다 보니까 뭐 불친절하다고 잔소리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에 보면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영업을 잘해서 식당이 되는 게 성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이 이 기반이 없으니까 친절하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식이고 서비스도 좋고 음식의 질도 좋고 서비스도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그분들이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의 이 토박이 분들도 좀 그런 데서 좀 많이 배우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가 진짜 좋아야지 올림픽 때 강릉을 와보니까 정말 서비스 좋더라. 거기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서비스 좋더라. 이러면 사람들이 오겠죠. 그래서 우선 친절한 그런 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소 짓기 이런데 우리 얼굴이 많이 굳어 있잖아요. 이제 얼굴을 좀 웃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소 짓고 이러는 게 왜 미소를 짓습니까? 남을 위해서 미소 짓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절대로 남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미소를 짓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웃어보세요. 입꼬리가 이렇게 벌어지면은 뇌에서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좋은 호르몬이 계속 나온답니다. 그런데 입을 이렇게 앞으로 입을 한 발만 내밀어 보세요. 입을 이렇게 내밀으면은 이 뇌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하버드 의대 이런 데서도 실험했는데 그런 게 나왔는데 최근에 보니까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KBS 프로가 있죠. 거기 PD가 쓴 책을 제가 봤는데 이 사람들이 실험을 했는데 볼펜 좀 잠깐. 실제 이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한다고 실험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뇌의 호르몬 상태 이런 거를 측정을 이렇게 하면서 뭘 했냐면 볼펜을 갖다가 입에다가 옆으로 이렇게 물렸습니다.
이러면 이게 웃는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여기 이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그러다니까 뇌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오더랍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입에다 길게 물렸답니다. 이거 물으려면 입이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이러니까 뇌에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웃는 모습이 스스로 건강에 좋다. 왜 그러냐면 우리 뇌가 내가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거를 자동으로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이 컴퓨터처럼 우리가 뭘 누르면 그게 작동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게 팍 뜨도록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은 이게 기분이 좋을 때는 꼬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 꼬리가 올라가면은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도 차에서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은 웃는 모습만 지어도 뇌에서는 좋은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웃으면 복이 와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실제로 자기 건강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아까 제가 뭐 꽃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도시 아름답게. 그게 나무를 위해서 꽃을 심습니까? 자기 집에 꽃 심는 게 나무를 위해서 보이려고 창가에다 꽃 내놓는 게 나무를 위해서 제가 하는 겁니까? 나무를 위하지만은 우리 집이 아름다우면은 내가 기분이 좋고 그것을 내가 보면은 내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그것도 역시 그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나온 겁니다. 이 꽃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한참 보여주면은 이 뇌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오면서 면역 기능이 올라갑니다. NK 세포라고 자연 살해 세포 이래가지고 병균을 죽이는 세포의 활성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 받고 무슨 뭐 사고로 막 얼룩진 이런 기사나 장면 이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은 면역 기능이 떨어진답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실험한 데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요새 뭐냐면 병 치료하는 데서도 미국에 있는 어느 안병동에서 실험을 했는데 한쪽에는 코미디 프로를 계속 틀어주고 한쪽에는 일반 TV를 틀어줬는데 코미디 프로를 24시간 틀어준 병동의 생존율이 훨씬 올라갔답니다. 그거는 미국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 KBS 생로병사팀에서 어떻게 했냐면 대학생들을 모아가지고 A그룹, B그룹을 딱 놔두고 미리 B를 다 뽑았답니다. B를 뽑아서 아까 얘기하던 NK세포 면역 기능 활성도를 딱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한쪽 그룹은 코미디 영화 웃기는 이런 영화를 보여주고 한쪽은 막 총 쏘고 뭐 사람 죽이고 막 신경 막 팍 쓰고 이러면 아주 스트레스 쌓이는 그런 영화를 보여주고 나서 다시 피를 뽑았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쪽에 스트레스 받는 이 영화를 본 사람은 전원이 면역 기능이 내려갔는데 누구는 많이 내려가고 조금 내려간 건 있지만 전원이 다 내려갔고요. 이쪽에 웃는 거 즐겁게 이렇게 하는 영화를 본 사람들은 코미디 프로를 본 사람들은 전원이 면역 기능이 다 올라가 있답니다. 근데 개인의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웃는 것이 그 다음에 내가 꽃을 가꾸고 즐거운 걸 이런 걸 보는 것이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하면은 내 삶이 또 건강해지고 더 밝아지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꽃가꾸기나 그 다음에 미소 짓는 것도 역시 나를 위한 것이다 이래가지고 저는 사실 차 타고 가다가 제 다행히 우리 직원이 운전석 룸미러를 이렇게 틀어놔서 제 얼굴이 마주치지 않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면서도 수시로 이렇게 괜히 실없이 뒤에서 웃으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소리를 안 내고 그냥 일부러 자꾸 이렇게 웃는 모습을 많이 짓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건강에 훨씬 좋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모습을 자꾸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가급적이면 볼펜을 좀 입에 물고 계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친절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서비스 매뉴얼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잘하는, 손님 맞이 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좀 앞에다가 시민들이 뽑은 모범업소 이렇게 하고, 인터넷에 좀 후기 이런 것도 올려주고 이래서 좀 영업도 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가 사실 식당에 관해서 식당 얘기 하시는 분들 좀 계십니다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접시 이런 거 좀 나눠주지 않는, 요새 많이 좋아졌잖아요. 이게 외국인들이 제일 기절하는 게 펄펄 끓는 거 갖다 놓는 거. 이거는 사람이 잘못해 화상을 입는 위험한 물건을 갖다가 먹으라고 갖다 놓는 건 이거는 도대체 먹으라는 거냐 화상을 입으라는 거냐 이해가 안 된답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국이나 된장 이런 거 갖다 놓고 숟가락 이 사람 저 사람 다 집어넣는 거. 그 사람들은 아주 질색이를 보는 것만으로 스트레스 쌓인답니다. 그래서 이제 올림픽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은 이 개인적으로 뚝배기를 갖다 놓으면 앞접시를 써서 나눠서 먹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답답한 게 맨날 우르거나 뭐 갖다 달라고 해야지 갖다 주지 제발로 갖다 주는 데가 없어요.
사실 우리 동신모 얘기를 제가 제일 먼저 꺼낸 데가 여기 삼교리막국수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때 이제 제가 그 얘기를 꺼내요. 그날 제가 거기서 종업원들이라 하는 걸 보고 중간에 와가지고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와서 묻더라고요. 야, 강릉에 이런 식당도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게 많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묻지 않아도 와서 음식 필요한 거 있습니까? 이렇게 보충을 해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어느 다른 식당에 갔더니까 또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올 때 보니까 제가 좀 그 서빙하는 분을 팁을 드리려고 했더니 벌써 이미 다른 분이 팁을 벌써 다 주셨어요. 서로 주려고 그래요. 손님들이 친절하게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풍토가 좀 조성이 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먹거리 말씀드렸는데 이제 음식 이 세계인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양식 이런 것도 좀 잘해야 되고 우리 음식도 좀 깔끔하게 그렇게 좀 개발을 해서 이 외국인들이 좀 좋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음식점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떠들어요. 해외 나가면 제일 시끄러운 게 중국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사람, 일본 사람들은 조용해요. 서로 가면 식당이라 있는 데가 조용조용 말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떠드는데 중국 사람들은 몇 곱질 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조용하게 말하는 것도 이게 손님의 매너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은 뭐 관에서 맨날 불러다가 교육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동심목을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손님부터 바뀌어야 된다. 손님이 바뀌어야지 그 다음에 업주가 바뀐다. 가서 중간에 와서 음식도 좀 보시고 빈 거 있으면 좀 갖다 주고 하세요. 잔소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자꾸 하면은 바뀌고 들어갈 때 무뚝뚝한 업주가 딱 앉아가지고 눈을 부라리고 딱 쳐다보면은 손님이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인사를 하면은 자기가 손님이 와서 안녕하세요 하는데 자기가 인사 안 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자연히 친절해집니다. 제가 경험을 말씀드릴까요? 요새 저는 식당에 들어가면은 어디서든지 뭐 항상 들어가면서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그럼 아무리 불친절한 사람도 인사합니다. 택시를 타는데 안녕하세요 그러면 같이 안녕하세요 그러면 요전에 택시를 한번 탔는데 안녕하세요 해도 대답도 안 하고 어디를 간다고 얘기해도 알았다고 대답도 안 하고 이게 무슨 이상해 그런데 표정도 안 좋고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이거를 공략을 해야 될까 이래서 공개를 하다가 당신 이렇게 불친절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 영업을 이런 걸 하느냐고 야단을 치고 이러면은 이 기분이 나쁘면 가다가 불이거나 확보할 이런 사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소리 안 나게 어떻게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차를 타고 가면서 이래 생각을 하다 잘 됐다 이래가지고 저기 기사님이 이러면서 그랬더니 예 이런 거예요. 아니 뭐 혹시 집안에 뭔 우환이 있어요 이러면서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러면 아니 그런데 제가 아까 타면서 안녕하세요 인사도 했고 뭐 어디 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저는 지금 뭔 우환이 있는가 이래서 걱정이 돼서 가다가 또 혹시나 뭐 안 좋은 사고나 날까 이래가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이랬더니 아이 그게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을 때 조금 대답을 해줬으면 제가 좀 변했을 텐데 이러니까 아이 미안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웃으면서 서로 그래서 조금 손님이 하셨을 때 이렇게 좀 대답을 해주시면은 저기 손님들은 사실 운전하시는 분들이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좀 배려를 좀 해주시면은 손님들이 많이 좀 편안하실 겁니다. 이랬더니까 아이 그렇습니까 이러면서 그래 그 다음에는 좀 그래 내릴 때 잔돈 안 받고 그냥 감사합니다 돈 많이 버세요 그러면은 그럼 교육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만날 때마다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합니다. 전에 어느 분 보니까 택시기사가 탁 하는데 또 말을 안 해요. 강릉서도 여기 하는데. 근데 어떻게 말을 붙일까 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제복을 입었는데 파란 제복 있잖아요. 기사분들. 여기 날을 세워놨는데 소위 이제 내지기라 그러죠. 날이 팍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쳐다보면서 기사님 사모님 다리미질 솜씨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랬다니까 예?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웬 다리미질이에요. 아니 기사님 지금 입은 옷이 내집기가 날이 팍 서 있는 게 아주 대단하십니다. 이랬더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막 웃으면서 뭐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손님이 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비율을 맞춰가면서 지금 일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도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보니까 말씀을 안 하셔서 좀 걱정이 됐는데 그래가 뭐 이러면서 이제 말 풀어가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명시장님도 그러대요. 서울 갔다가 고속버스 타고 모자이크 뒤집어 쓰고 내려서 터미널에서 딱 내렸는데 터미널 딱 내리면 거기가 오거리지 않습니까? 오거리인데 어디 가느냐 물어보지도 않고 한 방향으로 계속 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저기 어디 가는지 물어보지 않습니까? 손님 얘기하셔야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분들 교육하러 가가지고 저 시장님이 그 얘기를 많이 하신대요. 아니, 오거리에서 어느 쪽으로 일로 갈지, 성산 쪽으로 갈지, 이 교동 택지 쪽으로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묻지도 않고 있다가 손님 얘기하셔야죠 이러면서 소위 군사리를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어디로 갑니다 이러고 저 최명입니다 이러니까 아 시장님이세요 이러더니 그다음부터는 친절하게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 이게 개선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도 그 사람들만 맨날 쥐어짜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걸로다가 교육만 하면 와서 졸다가 그냥 가면 안 바뀝니다. 근데 자꾸 부딪히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뭐 이점이 있다고 하면 바뀝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자치단체 군수인가 시장인분이 음식점 가가지고 계속 잔소리 했답니다. 뭐 중간 접시 갖고 와라 뭐 그랬더니 나중에 그 듣기 싫어가지고 그 동네 식당들이 좀 수준이 있는 데는 대부분이 다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몇 사람이라도 그런 노력을 하면은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 최고 도시를 만들어주겠습니다. 다음 이제 글로벌 시민사업. 올림픽 때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좀 해외 여행 다니고 그러려면은 기본 영어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요새 영어책 좀 펴놓고 생활 영어 이런 것도 조금씩 좀 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면 그래도 한마디씩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강릉도 보면 외국인들이 많대요. 근데 요전에 하루 제가 한강에 가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한 2시간인가 이렇게 돌아봤는데 그날따라 온 천지 외국인들이에요. 자전거 타는 사람도 외국이니까 길거리에 요새 진짜 외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정착한 인구가 한 200만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강릉도 이제 그 올림픽 때는 물론이고요.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기본적인 이제 외국어는 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가능하면은 우리 저 학원 강사나 선생님들이 휴일이나 이럴 때 좀 재능 기부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외국인들이 오고 뭐 관광객들이 오고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보석처리들 피면은 수도권의 인구들이 강릉에 뭐 올 게 있어야죠. 강릉에서 우리가 빨아 당길 수 있는 요소 서울에 없는 것은 바다와 호수다. 그래서 바다와 호수 외에 저기 잠소리 박물관, 선교장 이런 어떤 관광 소재 계속 들어서야 됩니다. 지금 거기는 허란설은 생가터기 쪽에 거기 지금 저탄소 녹색 성장 시범도시 사업으로 건물 2개 들어서 있잖아요. 그 옆쪽으로 한 6,000평 정도 부지에 지금 11월 중에 그 석호 생태관이라고 거기에 착공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코엑스 아쿠아리움하고 금융하는 그 팀이 이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한 70억 정도 투자하고 그 다음에 국십이 이래가지고 140억, 210억 정도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2층 정도 건물로 이렇게 해서 그 수족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민물 생물들, 수달 이런 걸 경포 호수에 있는 생물들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바다 생물들을 볼 수 있는 아쿠아리움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 또 관광 소재 하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거 중간에 강릉에서 잘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시화호로 간다고 그러는 걸 제가 당신이 그래가지고 되겠냐. 그 주도하는 친구가 강릉 후배입니다. 그래서 자네가 강릉 가면 뭔가 하나 남겨놔야지. 그 돈 안 되고, 안산시에서는 시화호에 오면 그냥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강릉에서 진행이 안 된다고, 그걸로 가겠다고 하는 걸 제가, 내가 강릉시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든 해결해 줄 테니까, 강릉에도 해라. 그래가지고 그게 몇 년 고생해가지고 이제 성사된 겁니다. 제가 우리 최 시장님한테 단 한 번도 부탁을 한 적이 없는데, 그거 찾아가 부탁했어요. 이런 거 오는 거는 가서 업고 와야 되는데, 제 발로 들어간 걸 왜 여기서 안 해주냐고. 빨리 좀 하라고 그랬더니 뭐 누르고 막 이래가 불러다가 막 난리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렇듯이 계속 이제 그런 관광 소재들이 계속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강릉의 장점을 살려야 됩니다. 바다, 호수, 그 다음에 문화재 이런 것에다가 또 새로운 창의적인 관광 이래가지고 요새는 창조 관광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창조 경제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강원일보에 먼저 강원도 창조 관광에 관해서 한번 썼고 그 다음에 한국일보에도 제가 그 칼럼을 한번 썼었는데 요새는 창의적인 아까 나오시마 성 뭐 이런 식으로 관광지를 만드는 것이지 있는 거 갖고 울고 먹어가지고는 이제 못합니다.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계속 창조적인 걸 만들어야 됩니다. 제주도 가면은 갈 때마다 뭐가 생겨요. 지금 영월이 박물관 고장 이래가지고 박물관이 지금 몇 개인지 아십니까? 26개인가 있습니다. 그 옛날 폐교 이런 거를 시에서 그냥 박물관 하겠다면 그냥 주는 겁니다. 영월군에서. 그래가지고 관광객이 연간 영월이 30만이었는데 지금 150만이 찾는다고 합니다. 저도 몇 군데 가봤는데 뭐 규모가 크진 않은데 하여간 박물관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영월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그 얘기 또 하나 더 드릴까요? 삼척 레일바이크
347억인가 들여서 만들었는데 3년 만에 107억인가 수익을 올렸답니다. 그러면 이제 몇 년만 더 하면은 본전 다 뽑지 않습니까? 그 사건의 삼척시가 지금 빚이 한 푼도 없습니다. 지난해 12억인가 얼마 있던 거 지금 다 갚았다고 그랬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 삼척을 우리 본받은 우리는 지금 빚이 한 800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루사, 매미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경기장 지려면 빚 도저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관광 소재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저희 모임에서 관광버스로 거기 지난번에 그 봉사활동하라고 삼척에 갔는데 삼척시장하고 이희재 의원이 나와서 그 다 안내해주고 레일바이크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실시간으로 카카오톡에 우리 그룹 채팅을 한 100명 넘게 하는데 사진이 올라오는데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레일바이크가 터널 통과하는데 무슨 조명이 현란하고 이렇더구만요. 그런 거를 찍어가지고 계속 사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갔다 온 사람들이 참 좋아하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관광 소재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다와 호수를 조망하는 경포 호수 근처에다가 올림픽을 기념하는 랜드마크로서 타워를 좀 세우고자, 그리고 뭐 민속마을이나 예술인 창작촌을 만든다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이 좀 돼야 됩니다. 와서 관광 구경하고 그냥 가면은 KTX 타고 올라가 버리면은 돈이 안 됩니다. 여기 와서 쉴 수 있도록 볼거리, 쉬는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버 세대를 위한 장기 휴양시설이나 이런 유락시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빙상 경기장 어차피 만들어지는데 거기다가 K-POP 상설 공연장이라든지 또는 대한체육회 제3선수촌 지금 진천하고 서울에 있는데 또 하나 만들든지, 안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김연아 그쪽 측하고 얘기를 해서 김연아 피겨스쿨을 어차피 있는 빙상 경기장이니까 와서 운영을 해라. 김연아 측에도 얘기를 해서 우리는 경기장 그냥 제공할 때 너네들이 와서 유지 관리하면서 해라. 우리는 지물버스 던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연아 피겨스쿨 같은 걸 한번 만들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올림픽 타워가 이제 이 건설하는 게 지금 남산타워입니다. 이 남산타워를 류한익이 때 YTN에서 800억 주고 샀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남산타워가 연간 600만 관광객이 오고요. 수익이 제가 저기 가가지고 이거 총괄 담당하는 이사하고 만나서 시설을 다 둘러봤는데 연간 80억에서 한 100억 정도 수익이 난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는데 얼마에 팔겠냐 그래서 물어보니까 한 1,500억 정도 팔겠다. 800억 주고 사가지고 지금 돈 벌어먹고도 1,500 지금 억이 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이렇게 하면은 이 남산타운 올라가면은 대한민국의 수도가 보인다는 그것이지 무슨 경치가 아름다운 건 없잖아요, 사실. 근데 이 홍콩타워 같은 건 이거는 바닷가에 이런 타워가 있습니다. 달이 떠가지고 보기 좋죠. 이게 동방명주타워 여기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캐나다에 있는 거고, 이건 파리 에펠탑, 런던 아이, 이런 랜드마크들이 도시마다 다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못 만드는 거 동계올림픽 때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경포대 정자각인데서 이거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다가 이게 그 KBS 송신탑 있잖아요. 옆에다가 이런 타워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괜찮겠죠? 네.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은 전망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선 밑에 호수가 보이잖아요. 거기다 5월달에 벚꽃 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그 다음에 바다, 주문진항에서부터 정동진까지 다 보입니다. 여기 올라가면. 보이죠? 서쪽을 쳐다보면 대관령 보이죠? 거기다 호숫가에 마늘 꽃 피고 대관령이 흰 눈까지 있을 때는 전망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전망 좋은 데 없습니다. 부산의 용두산타워 바다하고 도시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에 있는 우방타워 도시만 보입니다. 근데 여기는 호수, 바다, 그 다음에 솔밭, 바닷가에 지금 그 솔밭 눈 왔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게 제일 장점이 뭐냐면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고 또 사계절을 갈 때마다 경치가 다르다는 것이죠. 봄에 벚꽃 폈을 때, 뭐 밑에 그 겨울에 눈 왔을 때도 또 그냥 경포대 오면은 저기 한번 올라가 보기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만들어 놓으면 제일 먼저 해주는 게 최주하고 저기 권상우님 뭐 이런 친구들 해가지고 드라마 하나 여기서 찍어가지고 딱 터뜨리면은 한류 이래가지고 일본이고 저 동남아 이런 데서 저 배용준이하고 지금 저 남이섬처럼 그런 드라마 하나 해가지고 터뜨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기 북새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면 괜찮겠다. 그래서 제가 강릉시에다가 이거 좀 하라고 시장님한테 와서 브리핑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요새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삼성물산에 신사업 개발하는 팀에
여기 발전소 총괄하고 뭐 이런 그 임원들 제가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너네들 이거 한번 검토해봐. 내 자료 다 줄게. 한번 얘기했어요. 이거 말고도 지금 기획사업 하는데 내가 한 군데 줬는데 너희들 좀 한번 시행사업 하는 데다가 한번 검토하라고 해놨는데 어떻게 됐든 민간에서라도 들어와서 이런 거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은 주변에 경포대 손님 많이 오겠죠. 유정희 사장님 이런 거 해놓으면 경포대 손님 많이 오겠죠. 횟집에 손님 많이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관광 트램 사업이라는 건데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도시로 강릉이 지정됐습니다. 그러면은 경포대나 저쪽으로 이제 앞으로 차량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매연 안 피우는 거 하려면 결국엔 전기차입니다. 그러면 축전지 배터리로 가는 이제 트램인데 유럽에 가면은 트램이라고 도시에 전차가 다니는데 밑에 레일을 깔고 위에 전선이 있어가지고 도시가 무지 좀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배터리가 한 26km 정도 간답니다. 충전하면. 그래서 강릉에다가 이거를 한번 도입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건 디자인이고요. 이거는 이제 파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열차입니다. 이 색깔 보세요. 현재 이게 뭐 화려하잖아요. 이거 제 멋대로 그냥 그려본 겁니다. 여기가 이제 강릉역입니다.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돌아서 잠소리 박물관 경포 돌아서 다시 스포츠파크 여기 일로 돌아서 다시 강릉역으로 돌아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 드램은 좋은 게 뭐냐면은 별도로 용인에 지금 경전철 이런 식으로 뭐 공중에다가 이렇게 레일을 깔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도로에다가 밑에다가 그냥 도로를 파가지고 오목레일을 깝니다. 이렇게 파인 레일을 깔고 요 위로 바퀴가 이렇게 굴러가는 겁니다. 레일을. 그래서 길을 새로 뚫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가 밑에다 오목레일만 이렇게 깔면 돼요. 그거 깔아놓고 이 트램 안 지나갈 때는 자동차들이 그냥 지나다닙니다. 이 레일이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타이어가 빠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다니고 이건 또 트램은 트램대로 이렇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친환경적이고 티켓 하나 끊으면 여기서 타고 가다가 이거 보고 내려서 또 타고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다. 종일권 이렇게 하면 이거 다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좋은데 이제 다만 이게 투자비나 이런 게 경제성 이런 거는 세부적인 건 나중에 이제 검토해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의 안으로 한번 해볼 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을 좀 활성화하자. 그래서 강릉이 문화와 예술이 강물처럼 흐르는 향기로운 도시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건 참 말이 그럴싸하죠. 그래서 얘기했다가 우리 김학남 예총 회장님이 동시로에 이사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사로 들어올 분이 아닌데 예총이 우리보다 예산 지원을 얼마나 많이 받고 큰 단체인데 근데 그분이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답다고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제가 좀 도와주십시오 이랬다니까 이사로 들어오셨는데 이 강릉이 예향이 되려면은 뭔가 특화되어야 된다. 전라도 가면은 식당에 그림이고 뭐 글씨고 이런 거 다 걸어놓고 이랬잖아요. 근데 강릉이 예향이라는데 식당에 그림 뭐 이런 거 하나 제대로 걸려있는 게 있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림부터 시작해서 거기는 가면 장 이런 거 음악도 틀어주고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또 강릉에 무슨 음악 이런 게 일부 하고 있지만 아직 그런 게 일상생활에 식당이고 일반인들 생활에 좀 더 스며들어야 되고 보편화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문화계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을 확충하고 자꾸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릉의 예술인들이 제일 지금 희망이 강릉 아트센터를 이때 세우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진선 올림픽 조직위원장님도 강릉에 아트센터를 세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최명 시장님은 아트센터 좋긴 한데 그것도 돈 들어가는데 만드는 적은 짜는 돈 들어가고 앞으로 그 유지 관리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래가지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경포 호숫가나 바닷가에다가 여기 우리 시드니에 가면 오페라 하우스라고 있잖아요. 조개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디자인이 참 뛰어난 아트센터를 강릉에 하나 만들면은 정명훈이고 누구고 강릉 거기 가서 한번 공연 한번 하는 게 참 멋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와서 그런 공연들이 이루어지면은 사람들이 공연 보러 많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은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동계올림픽 때가 아니면 그거 못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IOC 총회를 그때 해야 됩니다. 하는데 1,500명 이상 들어가는 회의 장소가 필요한데 알펜시아에도 없고 여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진선 조직위원장님이 이것 때문에 아주 지금 머리가 아파요.
회의를 해야 되는데 IOC 회의를 해도 회의 장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릉에다 아트센터를 만들려고 자꾸 하면서 제가 요새는 보니까 권성동 의원한테도 옆에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그거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막 설득하는 거 옆에서 전화기로 말이 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인 보고도 그 강릉이 예술인들의 큰 현안인데 한번 좀 국비 지원을 강릉 돈 좀 덜 쓰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본의원이 좀 신경을 좀 써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지금 이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술인들이 좀 일상생활에 많이 활성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우리 강릉문화재단에 우리 이종덕 실장님인가요? 사무총장님인가요? 그분 보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강릉 관아트 복원해놨는데, 그거 돈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복원해놨는데, 왜 거기를 그냥 그렇게 가만 놔두고 있냐. 거기가 역사적으로 그 건물 자체가 역사적으로 오래된 건 아니지 않냐. 객사문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문화유적이지만 나머지는 다 복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슨 큰 구경거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남대문 보러 가듯이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면 거기에 문화의 옷을 입혀야 될 거 아니냐.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소프트웨어다. 거기서 관노 가면 거기에 관에 있는 이 노비들이 옛날에 관노들이 이렇게 가면하면서 이렇게 가면 쓰고 이렇게 풍자한 거 아닙니까? 그럼 관노 가면 그걸 거기서 공연을 평소에는 구경꾼이 없으니 안 하더라도 주말 되면은 상설 공연하고 그걸 홍보를 해서 경포대에 온 사람들이 경포대 바다만 딱 보고 갈 게 아니고 거기 와가지고 그런 공연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라. 안동에 가면은 하회탈춤 공연 토요일, 일요일 오전 오후 이렇게 공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참 재미있게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초등학교 졸업 40주년 수학여행을 가자 이래가지고 제가 강릉에 있는 동창 관광버스 한 대, 서울에 있는 동창 한 대 이래가 원주 지하휴게소에서 만나서 안동 가서 1박 2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 제가 옛날에 안동 법원에 지원장을 했기 때문에 미리 부탁을 다 해놨죠. 그래서 문화 해설사가 다 나와서 안내해 주는데 하회 탈춤 공연 한 대 딱 갔는데 사회자가 뭐냐면 오늘 이 탈춤 공연을 보기 위해서 강릉 명주초등학교에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박수 칩시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친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사회자가 뭐 우리를 저렇게 얘기해 주냐요. 또 우리뿐 아니라 다른 팀들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니까 관광객들이 느낌이 확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런 공간이 어차피 만들어진 거면은 그런 문화 콘텐츠를 넣어서 좀 살려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새 그 공연도 좀 하고 뭐 거기서 이제 전통 결혼식 이런 것도 한다 그러대요. 그래서 이제 자꾸 그런 쪽으로 살려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해야지, 스스로 나서고 시민들이 깨어나야지 세상이 바뀌는 것이지 누구 한두 사람이 혼자서 떠든다고 이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스스로 우리가 잘 살아보자는 제2의 새마을운동 내지는 유새마을운동을 지금 동계올림픽 때 어디 다른 데는 못하더라도 강릉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릉의 미래를 바꾸려면은 시민들이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Yes, 평창 옛날에 하듯이 Yes, we can do it 이래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한번 멋있는 강릉을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의사가 있으면 박수 한번 쳐주시고 저는 계속 서울 강릉을 오르내리면서 사람들 만나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계속 강릉에 끊겠습니다. 지금 요새 하는 일이 그겁니다. 올라갔다가 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이게 개 눈에 뭐만 보인다고요. 요새 이 동시모 이거 하고 나서부터 사람들 만나거나 뭘 보면은 이거 저희 갖다 써먹으면 좋겠다 이게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진 찍고 또 만나는 사람도 그래 문화예술계 있는 사람 제가 사실 문화예술하고는 원래 거리가 좀 먼 사람인데 직업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요새 뭐 방송에 있는 사람들 뭐 PD들 뭐 국장 이런 친구들도 만나서 야 1박 2일 강릉에 좀 하자 뭐 전국 노래자랑 뭐 이런 거 지금 작년에 저 전국 노래자랑 평창에 이성래 군수 했는데 그 제가 얘기해줘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꾸 이 강릉 지역에 평창 강릉 지역에 뭔가 이런 행사나 방송이 자꾸 뜰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저 혼자만 해서는 안 되고 좋은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정보가 있으면 같이 힘을 합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